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장에 대한 분석들 들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을 새롭게 담당하실 분인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네, 오늘 장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강세는 좀 나왔습니다.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 쪽이 강했던 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강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수급 자체가 좀 워낙 갈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그 동반 순매도를 한 반면에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로 이제 코스피 자체가 현재 이제 12개월 선행 PER이 13배가 넘다 보니까 그 이머징 마켓 평균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단이 좀 제한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는 것들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지수 자체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소부장, 오늘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 이런 기술주들의 동반 강세가 좀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오늘 호실적 그 전망들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시세를 끌었고, 그에 LNF, SK 아이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 등등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가 특히 코스닥 쪽에서 월등히 많았던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 내부적으로 오늘 이슈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들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쪽 강세를 좀 뽑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실적 호조에 대한 전망세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양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올해 또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신고가를 뚫으면서 장중 스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 가까운 그 급등세가 나타났고, 에코프로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2차 전지 섹터들도 같이 동반 장중에 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양고체부터 전고체까지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됐다는 것들이 강점으로 보여지는데, 유럽 쪽에서의 유럽화 그 IRA법 수혜도 되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IRA법에 대한 수혜를 받기 때문에 현재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실적도 물론 적자지만은 컨셉보다 잘 나왔고, 이제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도 연평균 그 매출이 6% 이상 나올 거로,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로 전망이 나오고요. 무리한 투자보다도 이제는 이제 내실화를 기하는 수익성 위주로 이제 실적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이제 저점에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동박이라든가 이런 쪽 많이 빠졌던 섹터에서도 슬근슬근 올라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최근에 좀 이번 2월달 들어서 수급이 다소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쪽에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AI라든가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또 데이터 센터들이 그동안 규모가 상당히 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연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요, 올해 교체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거다라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추후에는 이제 대규모 서버 구매로 이어질 거라, 이런 그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기판 업체들이라든가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였고, 시장이 가장 요즘 핫했던 거는 챗 GPT인데, 여기에 대한 대항마를 구글 AI 챗봇 바드가 이제 출시될 예정이다, 이런 게 나오면서 모바일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가 나타나서, 오늘은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그 구글 AI 챗봇 관련 섹터가 상대적으로 시장을 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 쪽에서 또 서버 구매 가능성이 부각이 됩니다. 챗 GPT와 관련해서 대항마, 구글 바드 출시도 오늘 테마주들 영향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이끌게 될까요?
예, 오늘 좀 뉴스가 나왔던 얘기는 한데요. 정부의 그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3시 40분까지 장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새벽 2시까지 개장 시간을 연장을 하고요. 그 20년간 이게 이제 계속 제한이 있었는데 이 시장을 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해외 금융기관도 원화 거래가 좀 가능하게 됐고요. 일단 뭐 외환당국 자체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조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또 이제 세계 그 국채지수 그 WGI, BI 요거 편입도 위한 준비라는 얘기도 있는데 시장은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입도 좀 더 수급도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환율 자체는 이 영향으로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종목들이 뭐 사막 콘덴서라든가 MLCC 종목도 좀 움직이는데 대만 쪽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컨슈머용 MLCC 출하량이 1월 중순 이후로 반등 조짐 나왔고 그 대만의 대표적인 MLCD 공급 업체들의 가동률이 1분기에 한 55에서 60%에서 2, 3분기는 70%까지 상승할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MLCC 쪽에 업황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 이게 데이터로도 나오는 것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MLCC 수출 데이터가 꾸준하게 감소를 했는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수출 단가 그리고 이제 수출 자체 금액 모두 2개월 연속 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상승세가 나타나서 MLCC는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 조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보통 MLCC 업황이 반도체보다 더 선행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바닥에서 돌아나갈 때 반도체보다 MLCC 섹터, 뭐 삼성전기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먼저 튀어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또 MLCC 쪽 섹터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이제 그 새벽 2시 반쯤인가, 40분쯤에 이제 파우르장 연설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상승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고용지표가 좀 서프라이즈 나오다 보니까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거든요. 또 뭐 실제 좀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가봐야 할 거고, 이거 이미 좀 일부는 좀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게임즈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정도만 체크를 하게 되면 내일은 이제 그 10시 반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9시에 카카오 게임즈, 10시 반에 더블유 게임즈, 이제 4시에 크래프톤 발표가 있는데 특히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크래프톤 발표 좀 주목해 봐야 봐야 되고요. 목요일 날 이제 장 전에 NC소프트 9시에 넷마블 이제 발표했으니까 게임즈 섹터들은 오늘 이제 큰 그 기업들은 오늘과 내일 다 발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 그 공모주들이 뭐 따상하고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아시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그 내일과 모레 수요 예측이 있고 좀 작은 기업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공모 그 수요 예측에서 거의 엄청난 그 경쟁률이 나온 꿈비라는 이제 기업에 있는데 2월 9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이 기업도 어떤 수요 예측 상단을 좀 넘어갔기 때문에 뭐 따상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시가총이 워낙 작으니까 좀 뭐 소규모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새벽에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게임주들 대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IPO 시장에서는 오아시스 소유책 들어가고 유아 가구 또 전문기업인 꿈비도 상장을 한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달력에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형주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는 일단 지수의 하방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에 좀 다소 좀 부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선행 그 PER이 13배로 넘어간 상황이고 그 PBR도 0.96배 수준으로 지금 조금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배를 훌쩍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업의 이익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은 부담 분명히 있다라고 봐서 2,450 전후로 해서 좀 행보를 하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장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가능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2차전이 급등했다고 그쪽에 뭐 추격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차분히 턴 어라운드 되고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성장하고 내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장중에 눌림시에 그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장이 빠졌다가 막 그 장 후반에 이제 플러스 전환 이런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그 보시는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그 모아 가시면은 그 분명 뭐 부합 이상만 올라가도 바로 이제 수익권 전환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니까 좀 눌림시 보시는 종목들 저가 매수 전략으로 모아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권통 K에서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나왔던 파월 의장의 연설은 새벽 2시 40분에 있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고요. 내일 전략 세우기 전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